자, 안녕하세요. 설비기술기준 정종현입니다. 5과목이죠. 자, 지금 산업기사는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CBT로 보고 있습니다. CBT 문제는 문제를 시험 보는 날짜마다 문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정통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이제 CBT로 나왔을 때의 전체적인 문제의 경향은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 것까지 기출문제를 보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나와 있는 문제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지금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바뀐 뒤로부터는 새로운 나와 있는 부분, 새로운 규정에 나와 있는 접지라든지 용어라든지 분산형, 저는 특히 철도 이런 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바뀌어 있죠. 조금 바뀌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 나와 있던 문제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하고 다르게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더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약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기사 문제는 기사 공부하듯이 단서 조항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더 충실하도록 문제가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산업기사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CBT 문제를 총평해 보게 되면은 CBT 문제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CBT를 보기 시작한 지가 아직 채 1년도 안 되죠. 만 1년도 안 되죠. 작년부터 했으니까 2년 정도 되구나 되는데, 그래봐야 CBT 문제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관련도 문제들을 가지고 CBT 문제 풀듯이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난이도에 어떤 기복이 있다거나 또는 난이도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특별히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은 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문제 수준에서 KEC만 좀 더 추가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이쪽에 핵담에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우리 이제 문제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알아봤어요. 실은 알아봤더니 여기에 문제의 핵담에 이제 여기 예를 들게 되면 1번 문제가 15페이지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였더라라고, 또는 유사한 문제였더라라고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쭉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 쭉 한번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적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게 되면 1번 문제가 지금 15번 문제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지금 1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접지도체에 피레 시스템에 접속되고 있는 접지도체로 동선을 사용했을 때 공칭 단면적이 이제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우리 15페이지에 보면은 동일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접지도체가 피레도체에 접속했을 때 접지도체를 동선으로 했을 경우 얼마냐? 피레 시스템에 있는 것은 16이죠, 실은. 그래서 16mm 제곱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제 각 그 문제마다 전체적인 문제에 이쪽에 이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쭉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에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유사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요거 좀 해놓으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도 1회 문제죠. 21년도 1회 문제 제5과목 산업기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접지도체 피레 시스템에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로 동선을 사용할 때 공칭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외우실 때에 접지도체 있잖아요. 접지도체 굵기를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일단 고장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냥 접지도체 외울 때의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보호 도체 기준으로 한다. 보호도체 이상으로 한다. 보호도체로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보호도체 굵기로 한다. 이해가셨나요? 그래, 보호도체 굵기 이상으로 한다 이거죠. 자, 보호도체가 그러면 얼마냐 그런 얘기죠. 보호도체 굵기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상전선을 S라고 했을 때 상전선이 S2면 S2라고 하면 이때 이 S의 값이 16보다 작으면 16 이하이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호도체 굵기는 상전선이 S라고 했을 때 16 이하이면 같은 전선을 쓰면 돼요. 말로 외울 때는 그냥 16 이하는 동일 이렇게 쓰시면 동일 전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보다는 크고 35 이하가 됐을 때 35mm 제곱 이하가 되면은 16짜리만 쓰시면 돼요. 16 이상짜리만 쓰시면 되고 단위는 전부 다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상전선의 단면적이 35mm 제곱보다 크게 되면은 2분의 S 즉 상전선의 절반짜리 쓰면 된다. 자, 요거 이게 외우기가 좀 껄끄러우시면은 보통 선도체 상도체가 16mm 제곱 이하이면은 동일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무슨 선으로? 보호도체로, 접지도체나 보호도체로 동일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만약에 상전선이 16에서부터 35mm 제곱 이하이면 16mm 제곱짜리를 사용하면 된다. 상전선이 35mm 제곱보다도 넘게 되면 초과가 되면 2분의 1 상전선에 2분의 1짜리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S자 써서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외워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차단하게 되죠. 이때 차단 시간, 고장 지속 시간, 그래서 사고 시간, 차단 시간이라고 합시다. 이 차단 시간이 5초 이내에 차단을 한다고 하면 고장난 곳을 5초 이내에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S의 값은 K분의 루트 I 제곱 T 값으로 한다.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이때 이제 보호도체 굵기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접지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단 시간이 5초 아니면 루트 I 제곱 T. I는 고장 전류예요. T는 고장 시간이고요. 차단 시간. K는 재질이나 초기 온도, 최종 온도에 따르는 계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보호 장치가 있으면 2.5, 기계적 보호 장치가 없으면 4.0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외워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러므로 보호도체 굵기 이상으로 한다. 보호도체 기준으로 한다. 뭐가요? 접지도체가 보호도체 기준으로 해서 잡아. 이렇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큰 고장 전류가 없으면 큰 고장 전류 흐르지 않으면은 이제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6mm 제곱짜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접지도체는 보호도체 이상으로 한다. 근데 고장 전류가 크지 않다. 그러면 6짜리 써도 된다. 근데 고장 전류가 큰 고장 전류를 흐르지 않더라도 피레 시스템의 접지도체 피레 시스템의 접지는 16짜리를 사용해야 된다. 지금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그래서 피레 시스템일 때에는 16 이상으로 한다. 지금 여기 숫자들은 전부 연동선일 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 같으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알루미늄 달라지고 동선일 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6, 16, 9일 때. 여기 이제 만약에 동선이 아니고 알루미늄 같으면 5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아무튼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땐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접지도체 굵기예요. 세 번째 고압이거나 특고압기기죠. 특고압 설비. 물론 이것은 고정하는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정형이라고 그냥 고정하는 기계기구, 기기, 고정하여 사용하는 기구예요. 이때 접지도체 굵기는 단면적 6mm 제곱 이상이에요. 단면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성점 접지죠. 이 중성점 접지는 주로 변압기인 경우 말합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 통상적으로 얼마짜리 써? 16mm 제곱짜리 써 이렇게. 그러나 이 변압기를 갖고 있는 중성점이 7kV 이하짜리이거나 또는 다중접지 25kV 이하로서 다중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6mm 제곱짜리를 사용해도 되죠. 여기 말은 고정설비예요. 고정설비. 여기 변압기 중성점 이렇게. 다섯 번째 있는 게 이동설비인데 이동용 기구는 이제 0.75하고 1.5하고를 사용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우리 문제는 여중에서 여기 문제거든요.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6이어야 되는데 피레 시스템은 16이다. 여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접지도체에 피레 시스템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동선으로 다 외웠어요. 지금 여기에 16 정답을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나올지 모르고 이거 말고도 다섯 번째 하나 더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고정기구였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는 이동기구가 있어야 돼 원래. 그래서 이동형이죠. 이렇게. 이동형 기구. 이동용 기구 고압이나 특고압이었을 때는 단면적이 10mm 제곱짜리를 사용하고 두 번째 저압이었을 경우는 저압이었을 때 다심 들어가면 0.75mm 제곱 다심 코드 다심 캡타이어 캡을 0.75mm 제곱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연동연선 다심이 아니고 연선으로 되어 있으면 1.5mm 제곱. 이동기구일 때죠. 여기가 이동기구. 여기는 고정기구일 때 말하는 것이죠. 고정기구.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요. 접지도체는 보호도체 굵기 이상이다. 보호도체는 상도체 굵기하고 여기 계산해서 한다.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 6자리를 쓰게 되는데 피레 시스템은 16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외운 다음 너무 많나? 기본이? 그래도 외운 다음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외우든 철을 외우든 다른 걸 외워야 되죠. 구리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16자리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시험 전압. 이 문제는 여기 우리 산업기사뿐만이 아니고 전기 설비 공부하는 모든 수험서에 기본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 그리고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기출문제, 빈출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죠. 나오는 문제. 자, 일단은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전동기와 같은 회전기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딱 두 가지. 7kV 이하는 1.5배, 7kV 넘으면 1.25배.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220이니까 7kV 이하이고 7kV 이하는 1.5배, 220 곱하기 1.5배 계산하면 330V. 그러면 330이 답이냐? 아니죠. 이때 이렇게 계산된 값이 500을 채우지 못하면 500으로 해야 되고 최저 시험 전압은 500V로 하죠. 그러니까 1.5배라는 값이 500이 되지 않으면 시험 전압의 최저값은 시험용 기기에 500V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값이 500이 나오지 않으면 500으로 시험을 해줘야 됩니다. 7kV 이하일 때니까 1.5배 계산하고 최저 시험 전압은 500 이렇게 되죠. 다음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고 있는 접지극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상당히 잘 나오네요. 여기 이제 이 문제는 KEC로 바뀐 다음에 옛날 접지극의 시설하는 방법과 이번 지금 KEC로 바뀐 접지극의 시설하는 방법이 약간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자주로 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네요. 지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는 접지극 시설이에요. 접지극 방법.
접지극은 당연히 지중해에 있는 금속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토양에 매설되거나 또는 건물에 매설되어 있는 기초 접지극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 접지극 또는 케이블의 외장이나 금속으로 된 것이나 금속 피복 등도 접지극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보강제, 용접된 금속 보강제도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접지극 시설 방법 중에 땅속에다가 접지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접지극을 시설하게 되는데, 이 접지극을 시설할 때 이거 하나씩 쓰거나 이건 여러 개 복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답이가 어디가 틀렸느냐? 틀린 것. 아주 이상한 데가 나오죠. 여기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재 보강제, 어디가 틀렸을까요? 바로 강화. 이해가셨나요? 콘크리트는 강화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잘 모르고 읽어보면 답을 찾기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콘크리트는 전부 강화 콘크리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야 철근에 용접된 금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철근에 용접된 어떤 금속재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제 같은 데에다가 접지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의 정답은 요 강화란 말이 틀리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돌침, 수평도체, 매시도체의 구성,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 그랬죠. 돌침, 수평도체, 매시도체 요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요소 들어있는 거. 자, 원래가 이제 피레 시스템은 피레 시스템 이렇게 피레 시스템 있죠. 이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피레 시스템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레부 시스템이 있고, 인하도선 시스템이 있고, 아까 금방 했던 접지극 시스템이 있어요. 금방 3번에서 했던 접지극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수레부 시스템은 수레부,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이에요. 다 시어 중에서 수레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수레부가 돌침, 그 다음에 수평도체, 다음에 매시도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매시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돌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부라고 하는 것은 낙뢰를 직접 받는 곳이니까 돌침이므로 꼭대기에 있는 구형, 봉형이라거나 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낙뢰가 직접 침입하는 곳. 수평도체는 돌침에서 접지극으로 신속하게 피레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인하도선이었군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수평도체는, 이것은 돌침은 봉형의 구상도체이고, 수평도체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 수평에 따라서 이렇게 도체를 시설하는 것을 말하며, 매시도체는 요 위에다가 매시를 설치하여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낙뢰를 받는 것이 수레부인데, 이 낙뢰를 받는 것을 봉형으로 받을 거냐, 수평도체로 받을 거냐, 매시도체로 받을 거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인하도선은 당연히 수레부에서 받는 도체를 접지극으로 흘러가는 전선이죠. 접지극은 이제 인하도선으로 들어오는 필의 에너지를 대지로 신속하게 방류시키는 장치예요. 그래서 돌침, 수평도체, 매시도체는 바로 수레부 시스템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는 것이죠. 정답이 2번이에요. 그죠? 정답이 2번. 이렇게.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5번 문제.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측정을 할 때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 250V 직류로 낮추어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때 절연 저항 값은 얼마 메가옴 이상으로
하회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려면은 이 절연저항에 영향을 주는 어떤 설비들이 있을 경우 다 떼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SPD 예를 들어봤는데 SPD와 같은 것 등등 아무튼 서지보 장치죠. 이와 같이 어떤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다 떼어내야 되고 혹시 부득이하게 그걸 분리할 수 없으면 반드시 시험 전압을 직류 250V로 낮추어서 시험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높은 전압으로 가게 되면 SPD가 동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낮추어서 해야 되고 그때 절연저항 값은 1.0 메가옴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250V 직류하고 여기 1메가옴하고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저항을 측정해 봤을 때의 그 절연저항 값은 절연성능, 이때 이 절연성능, 절연저항 값은 절연성능이죠. 값은 이렇게 재보고 이제 ELV하고 SELV하고 그다음에 PELV, 요거일 때에는 이때 DC 시험 전압을 250V로 하면서 그다음에 절연저항 값은 0.5 메가옴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FELV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에는 DC 시험 전압을 500V로 하고 절연저항은 1.0 메가옴이죠. 사용하는 전압이 500V 이상이 되면 초과가 되면은 DC 시험 전압을 1000V로 시험을 하고 절연저항 값이 1.0 메가옴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에 문제가 나왔어. 그럼 절연저항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절연저항을 물어봤을 때에는 SELV하고 PELV만 0.5예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500V 이하로 물어보거나 500V 초과로 물어보거나 여기 DC 시험 전압만 다르지 절연저항은 1메가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0.5 메가옴으로 할 때에는 SELV하고 PELV일 때만 0.5이고 나머지는 모든 절연저항 값은 1메가옴이다. 이렇게 해 두셔야 되죠. ELV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특별 저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ELV가 특별 저압이고요. 특별 저압으로서 보통 얼마인가요? 직류 같은 경우는 120V 이하이고 그다음에 교류 같은 경우는 50V 이하가 되는 거예요. 특별저압이란 말은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위해를 미치지 않는 전압이 직류는 120, 교류는 50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에는 0.5 메가옴 이상이 나오도록 절연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쭈 SELV가 비접지 계통에서의 특별저압이고 PELV는 접지 계통에서의 PELV죠. 여기 기능성 특별저압하고 여기 500V, 이제 500V 이거 알아야 돼요. 사용하는 전압이 500V 이하는 500V 이하, 여기 시험하는 전압만 500하고 500 초과 요것만 달라요. 둘 다 500V 이하든 초과든 전부 1메가옴입니다. 그래서 1메가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격 전류가 63A인 산업 배선 차단기에서 과전류 트립 동작 60분에 동작하는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의 전류가 흘렀을 경우 동작하느냐. 자, 저압 퓨즈 특성과 과전류 차단기 특성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배선 차단기 특성이죠.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특성은 산업용 일대하고 그 다음에 주택용 일대로 나누어서 외워야 되죠. 특성, 산업 배선 차단기 특성이에요. 자, 산업용하고 주택용하고 나누어서 외우는 겁니다. 나누어서 먼저 산업용의
견디는 전압 부동작이죠. 동작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주택용에 부동작 전기가 있고요. 견디는 거 말하는 거죠. 동작 전기가 있습니다. 동작. 자, 여기 이제 이 배선 차단기는 여기 산업용하고 그다음에 주택용을 나누어서 애우는데 기준 전압이 얼마냐면 63A 이하일 경우는 60분. 그다음에 63A를 초과한 경우는 120분의 이런 특성을 요렇게 되어 있을 때에 63A는 60분, 60 초과는 120분. 산업용 부동작일 때에는 1.05배의 동작은 안 돼요. 견디어야 되고 동작은 1.3배, 1.3배가 되면 작동해야 됩니다. 1.3배. 그 다음에 주택용은 동작하지만 않는 것이 1.15배이고요. 동작은 1.45배가 되죠. 45배. 그래서 1.45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63A는 60분 안에 63초는 120분 안에 자 산업용은 부동작이 1.05배, 동작이 1.3배. 그 다음에 주택용은 부동작이 1.15배, 동작이 1.45배. 그래서 산업용하고 주택용하고 나누어서 해와야 돼. 그럼 우리 문제가 여중에 어디냐 이거죠. 63A 이하 60분. 이건 뭐 똑같네요. 배수 물어봤으니까요. 이때에 전격 전류가 몇 배의 전류에 동작해야 되냐 그랬죠. 산업용 배선 차단기가 몇 배에 동작해야 되느냐. 산업용 배선 차단기는 1.3배에 동작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주택용은 1.45배에 동작해야 된다. 꼭 두 개 나누어서 암기하셔야 돼요. 홈으로 보는 문제죠. 오케이. 다음 7번 문제. 자, 전원의 한 점을 자, 우리 지금 여기 말하는 KSC IEC 60364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KEC의 지금 이 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접지 계통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지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접지 시스템이라는 게 접지공사가 옛날에 1종, 2종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접지 시스템은 보호 접지가 있고 그다음에 계통 접지가 있고 그다음에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죠. 필의 시스템 접지 이렇게 있습니다. 접지는 이제 보호 접지, 계통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는데 보호 접지는 말 그대로 노출 도전부에 사람이 접촉이 됐을 때 감전사고 등이 생기니까 그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접지를 잡거나 또는 기계, 기구 등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었을 때 그때 접지를 잡게 되고 계통 접지는 보통 이 계통 접지가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통 접지인데 이 계통 접지가 그게 TN 계통하고 TT 계통하고 IT 계통이 있다는 거죠. 세 개죠. 그래서 TN 접지 계통, TT 접지 계통, IT 접지 계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앞쪽에 일문자는 전원의 한 점을 접지하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은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했죠. 전원의 한 점을 대지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일문자로 표시하고 표시 두 가지죠. T하고 I가 있죠. 일문자가 T하고 I가 있잖아요. T는 대지로 직접이란 뜻이고 대지로 직접 연결한다는 뜻이고 전원의 한 점을 I는 절연했다는 뜻이죠. 대지로부터 절연, 대지하고 절연 연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론, T는 전원의 한 점을 대지로 접지 잡고 I는 전원의 한 점을 접지 안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노출된 설비의 노출된 도전 부분 여기 부분을 이문자로 표시하죠. 이문자로 표시. 이문자 표시가 두 가지가 있어. T하고 N이 있죠. 이렇게 T하고 N이 있어. 이문자가 N하고 T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T의 의미는 말 그대로
설비의 노출된 부분을 대지로 직접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N은 설비의 노출된 도전 부분 등을 보호선 등을 이용하여, 보호 도체 이용이죠.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하여 전원이죠. 전원의 한 점은 전원 접지를 하는 것을 말하는, 전원으로 연결해 가서 접지하는 것이 N이에요. N. 그래서 이건 전원의 한 점을 이용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는 뭘까요? 자, 여기서 전원의 한 점을 대지로 직접 했으니까 T란 뜻이요. 그 다음에 노출된 도전 부분을 전원의 계통의 접지극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독립하여 별도로 이걸 이용 안 했다는 뜻이죠. 별도로 대지로 했다는 뜻이죠. T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TT 계통이 정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TT 계통이 정답. 이때 여기 TN 계통은 다시 TNC, TNS, TNCS가 있게 되는데, 이때 TNC는 보호도체와 중성선이 연결된 것, 그 다음 TNS는 보호도체와 중성선이 연결이 안 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T 계통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배선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하일 때에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하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배선, 다심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에 전선 굵기 물어봤네요. 여기서 핵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바로 다심 케이블. 다심 케이블이죠. 전광 표시 장치, 다심 케이블 0.75. 이해가셨나요? 여기 어떻게 해운가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해오죠. 옥내 저압, 옥내 배선, 전선. 옥내 배선 전선은 반드시 연동으로 만들죠. 연동선. 그때 굵기는 저압 옥내 배선은 일단은 첫 번째 단면적 2.5 mm 제곱 이상짜리의 연동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이죠. 단면적 2.5 이상 연동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것이에요. 전광 표시 장치, 전광 표시 장치 또는 제어 장치, 제어회로 배선 등등. 여기 제어회로 배선을, 여기에 배선을 전선관에 넣으면은, 전선관 또는 덕트 또는 뭐 몰드 등에 넣어야 되죠. 넣으면 1.5짜리 쓰죠. 1.5mm 제곱 이상짜리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1.5를 썼을 때에는 여기 넣어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전광 표시 장치, 그 다음에 넣어서 사용하고 1.5 제어 장치 등. 두 번째, 세 번째 또 마찬가지 전광 표시 장치, 제어 장치 등을 이번엔 전선관에 넣지 않고, 전선관에 넣지 않고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로 썼어요. 물론 이제 다심 코드, 다심이란 말이 붙죠. 이렇게 다심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을 전광 표시 장치 회로를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전광 표시 장치가 아니고 전구선 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쇼케이스 안에서도 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단면적이 0.75mm 제곱이죠. 0.75. 그래서 이제 보통 외울 때 2.5짜리, 1.5짜리, 0.75짜리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 문제는 다심 케이블을 전광 표시 장치로 쓴다. 전선관에 넣지 않았죠? 전선관에 안 넣었으니까 0.75가 답이에요. 전선관에 만약에 넣게 되면은 1.5짜리 써도 됩니다. 전선관 넣지 않을 때 0.75.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가 수용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안전율 공부하지 않습니까? 안전율이 보통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 있고 무슨 안전율이 많이 있는데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어디에 사용하든지 1.5의 안전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하는 모든 안전율은 1.5. 케이블 트레이는 저압, 고압, 특고압 케이블 등을 사용해서 트레이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고압 케이블은 35kV가 넘으면 트레이 공사에서는 안 되고요. 또한 케이블을 트레이 위에 얹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절연 전선을 트레이에 시공을 하려면은 절연 전선을 직접 트레이에 시설해서는 안 되고 이 절연 전선을 전선관에 넣은 다음 그 전선관을 트레이에 얹어야 되죠. 그러므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케이블이어야 되고 절연 전선을 내면 전선관에 넣어야 됩니다. 이때 트레이의 안전율은 1.5예요. 1.5 트레이의 안전율은 1.5가 되더라. 다음 10번 문제. 전기 부식 방지 애로에서 전원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자,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전기 부식 방지예요. 옳은 것. 자, 전기 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압은 교류가 아니고 직류 60V를 사용합니다. 교류가 틀렸고요. 직류 60V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지중해 매설되고 있는 양극의 매설 깊이, 땅속에다 묻는 일반적인 깊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75cm 이상 묻어야 돼요. 50cm 했던 거 틀렸고 75cm 이상 깊이 묻어야 되죠. 그죠? 다음에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을 가지는 두 점 사이에,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전이차는 5V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셨나요? 5V 넘지 않도록 하고, 수중 또는 양극과 그 주위에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는 10V가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것은 양극일 때 10V, 양극이 아닌 지표나 수중은 그냥 5V 이렇게 외우죠.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전이차가 전기 부식 방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게 되어 있는 것은 양극이었을 때 10V가 적혀 있는 4번만 옳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5.7kV 고압 배전선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 접지도체의 연동선을 사용하면 공칭단 면적은 얼마가 될 것이냐. 여기서 문제가 지금 배전선의 중성점을 접지하죠. 고압 배전선. 배전선의 중성점을 접지했을 때에는 전로의 중성점 접지를 적용합니다. 전로의 중성점 접지죠. 여기를 적용하죠. 물론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는 이상전을 방지하고 전이상승을 억제하고 계전기 동작을, 보호장치의 동작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이때 접지도체의 굵기를 물어봤으니까 전로의 중성점 접지도체의 굵기는 기본적으로 16mm 제곱 이상이어야 되죠. 이상 연동선이어야 됩니다. 단서 조항이 하나 걸리죠. 단. 이때 이 전로가 저압전로인 경우는 6mm 제곱 이상짜리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압일 때만 6이고 나머지는 다 16을 사용해야 돼요. 5.7kV는 고압이니까 정답을 16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이 16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변압기 중성점 접지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인 경우는 물론 거기도 중성점은 기본은 16 똑같지요. 근데 변압기인 경우는 7kV 이하가 6이에요. 근데 여기는 변압기가 아니고 고압 배전선이기 때문에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를 적용을 하지 않고 바로 전로의 중성점 접지를 적용을 하여 이 접지하는 이유가 이상전압 방지, 대전압 저하, 그 다음에 보호장치의 동작 확보 등이고 그때 사용하는 전선이 16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전로의 중성점 접지는 고압이나 특고압은 16이요. 저압은 6이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압인입선 등의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압인입선 하게 되면은 가공인입선이 주로 말하는 것이고, 가공인입선은 저압가공인입선하고 고압가공인입선으로 되어 있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저압이었을 때가 2.6mm 이상 인인용 비닐전선이나 또는 경동선, 고압이었을 때에는 5.0mm 이상 경동선을 쓰죠. 여기에 달린 경동선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 전선의 높이는 저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가 보통 4m 높이를 가져야 되고, 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가 5m 높이를 가져야 되고, 붙임점, 인입선이니까 붙임점의 높이는 저압이 2.5, 고압이 3.5죠. 아무튼 그냥 높이입니다. 지표상 높이 같은 거 5m, 여기 4m, 5m. 다음에 도로 횡단, 인입선이 부득이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저압인 경우는 5m, 고압인 경우는 6m 이상이고, 철도 횡단은 무조건 6.5m니까 여기서 별도로 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횡단보도교 위를 전선이 통과할 때는 저압 가공 인입선은 3m, 고압 가공 인입선은 3.5m의 높이를 가져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고압에서 여기 5m짜리의 지표상 높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 5m짜리 얘가 고압에, 여기 고압에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또는 위험 표시를 하면은, 또는 위험 표시하면 얼마까지 낮춰야 된다? 3.5m까지 낮춰야 된다. 3.5m 이상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위험 표시하면 얼마까지? 이거 3.5 잘 물어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딱 하고 계시면 시군중 볼까요? 고압 가공 인입선 때 위험 표시하고 3.5m 높이 맞죠? 전선은 5mm 경동선과 동등 이상 색이 고압일 때 5mm짜리 맞죠? 애자공사하는 거 맞죠? 15m 떨어진 곳에 고압 연접 인입을 했다. 여기서 연접 인입은 고압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저압에서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접 인입은 저압에서만 할 수 있고 고압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압은 연접 인입이 불가능하고 저압만 연접 인입이 가능하다. 그 고압 인입선 시설 기준 중에서 여기 4번 고압은 연접 인입을 해서는 안 된다. 연접 인입은 저압 가공 인입선일 때만 시행하죠.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특고압 가공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했을 때 공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 자, 공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 공용 설치. 즉 전력선하고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공동으로 설치하죠. 여기 지지물에다가 이쪽에 전력선하고 그다음에 여기 약전류 전선하고 공용 설치하게 되죠. 공용 설치. 이때 이 전력선의 전압이 고저압이었을 경우, 저압 가공 전선이었을 경우, 고저압이었을 때 약전선하고는 얼마까지 떨어뜨리나요? 75cm만큼 떨어뜨리고, 여기가 고압이었을 경우는 얼마인가요? 1.5m 떨어뜨리죠. 1.5m. 특고압일 때는 얼마인가요? 2m 떨어뜨리죠. 2m 이상 이격을 시킨다. 기본 개념이죠. 이때 우리 문제가 특고압이잖아요. 지금 특고압일 때. 특고압 가공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점일 때 이것의 최대 전압 물어봤어요. 이때 특고압일 때는 35kV 이하에서만 가능하죠. 35kV가 넘으면 공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선은 단면적이 55mm 제곱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죠. 55가 아니라 50mm 제곱, 인장 강도가 21.67kN짜리 이상 경동 연선을 사용해야 되죠.
50mm 제곱 이상의 경동연산을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제2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죠. 제2종 특고보완 공사, 특고압 보완 공사를 시행한다. 반드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특고압 35kV 이하 2종 특고압 보완 공사 50mm 제곱 이해가셨나요? 여기 이제 기출문제 50이라고 나오지 않고 55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55 전선 굵기하고 50 전선 굵기는 같은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장강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35kV가 답이 되죠.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4번 문제. 고압 가공 전선이 약전류 전선 등하고 이번에는 동일 지점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고 있네요. 이때 고압 가공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얼마냐?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기사 쪽에도 잘 나오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금 산업기사 쪽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고저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고저압 가공전선, 가공전선 이격거리, 고저압 가공전선 이격거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빨리 외울 수가 있느냐? 이격거리. 일단 첫 번째, 이때 건조물과 만났을 때죠. 물론 건조물은 상부 조용제가 포함됩니다. 상부 조용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조용제 건물과 만났을 때는 무조건 위로 만났다, 위쪽이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접근했어? 2m 띄워. 옆이나 아래쪽이에요? 옆이나 아래쪽으로 만났어? 1.2m. 물론 단소 조항이 걸리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거리는 위로 2m, 옆으로 1.2m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저압 가공전선이 식물하고 만났을 때는 식물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접촉, 불가라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기타 시설물. 자, 기타 시설물하고 만났습니다. 이때 기타 시설물은 어떤 것일까요? 자, 안테나하고 만날 수도 있죠. 약전류 전선과 만날 수도 있죠. 상호간도 만날 수도 있죠. 등등등등등 많이 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전압을 따져. 저압이었으면은 저압 가공 전선이 이와 같은 것들과 만나면 60cm, 고압 가공 전선이 이와 같은 걸 만나게 되면 80cm,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절반 줄여 30cm, 40cm 이렇게.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기본적인 이격거리, 건조물 위로 2, 옆으로 1.2, 식물은 접촉하면 안 돼. 나머지 것들은 저압이 60, 고압이 80. 어렵지 않죠. 케이블 쓰면 절반 잘라. 우리 문제는 케이블 썼다고 했어. 고압이야. 고압과 약전선이요. 그럼 80이어야 되죠. 케이블 쓰는 게 40. 정답이 40cm. 정답이 3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각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 쉽게 외울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외우셔야 되고, 이제 단서 조항을 많이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잘 외워두시고 단서는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변전소 고압용 기기기구를 시가지 내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하느냐. 고압용 기기기구에 전선은 케이블로 썼군요. 전선에 케이블로 쓰든 뭘로 쓰든 간에 기기기구에 관련된 거예요. 기기기구 높이는 케이블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기기구 시설 높이죠. 자, 고압용 기기기구죠. 고압용 기구 시설. 자, 고압용 기기기구 시설은 취급자, 유해이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지표에서 위로 쭉 올려야 되거나 울타리나 단등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지표상 높이가 나오죠.
지표성 높이는 이게 C가지에 있으면 4.5m 높이를 가져야 되고 C가지가 아니면 4m 높이 이상이죠. 그래서 고압용 기계기구는 C가지에 시설하면 4.5m, C가지가 아니면 4m. 두 번째, 울타리 설치했어. 이제 취급자 이외의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까지 가는 거리가 있죠. 거리와 높이 합계. 울타리까지 가는 거리와 높이 합계는 5m 이상이죠. 이상, 전부 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기계기구 지표상 물어봤어요. C가지로 물어봤어요. 4.5. C가지 아닌 걸로 물어봤어요. 4. 자, 우리 이거 볼까요? 고압용 기계기구죠. C가지에서 물어봤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얼마냐 알겠죠? 고압용. 전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4.5m.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정답이 2번으로 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답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 16번의 문제입니다. 발전기를 구동하고 있는 수차의 압유장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를 해야 되는데 몇 kVA 이상이 돼야 되느냐. 여기 문제에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발전기 보호. 발전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서 발전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당연히 발전기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어떤 사고 생기면 그걸 끊어서 발전기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차단 장치를 해야 될 사고의 종류예요. 이 발전기가 첫 번째 과전류가 생기거나 또는 과전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기면 발전기가 소선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이제 100kV 이상, 100kVA, 500kVA, 2000kVA, 1000kVA 이상짜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저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 외우라 그랬죠. 100kV짜리는 풍차 발전기 유압이 현저히 상승할 때, 현저히 저하할 때, 500kVA 용량 500kVA짜리 일 때는 수차 발전기 유압이 현저히 저하할 때, 2000kVA 이상은 수차 발전기 스라스트 베어링 온도가 상승할 때, 그 다음에 1000kVA는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할 때, 그러면 차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발전기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이 10,000kW 초과할 때, 초과되는 발전기는 터빈 발전기로서 스라스트 베어링 온도가 상승할 때. 그래서 구분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유압이 얼마야? 500kVA. 그래서 정답이 500kVA임을 금방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발전기를 보호하는 이런 내용을, 기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되는 말들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딱 읽어보고 차단해, 발전기, 수차네, 유압이 고장났네, 현재 저하했군요. 그럼 500인데 바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풍차의 유압이 떨어지면 100K부터 차단. 수차의 스라스트 베어링 온도 등이 상승하게 되면 2000부터 차단. 그 다음에 내부 고장이 생기면 1000kVA부터 차단.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사용하는 전압이 22.9kV인 가공 전선로를 C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핵심은 특고압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전선로에서 C가지가 두 번째 나오죠. 이때 지표상 높이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를 먼저 적용해야 되냐면 C가지 특고압을 적용해야 돼. C가지 특고압 가공 전선 지표상 높이, 여기를 적용해야 돼요. 여기 C가지 특고압 가공 전선 지표상 높이 35kV 이하가 10m로 되어 있었죠. 10m 이상 35kV를 초과하게 되면 10m에다가 10kV 단수마다 0.12m씩 가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여기 35kV 이하일 때 이 10m 부분,
10m 부분. 만약에 전선에 특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8m까지 낮출 수도 있죠. 8m까지. 그래서 원래는 10m였는데 특고압 절연 전선은 8m까지. 35kV 이하에서만 적용받아. 그러면 22.9kV이죠. 그러면 10m여야 되죠. 근데 단서 조항에 특고압 절연 전선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m가 아니라 답이 8m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8m가 정답이 되죠. 다음 18번 문제. 이 154kV per 22.9kV 변압기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 모든 변압기의 계측장치는 상식적으로 전압, 전류, 전력, 온도. 변압기니까 전압, 전류, 전력, 그 기름의 온도라든지 온도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계, 전류계, 온도계는 측정해야 되고 역률계, 변압기는 역률을 측정하라는 얘기는 없지요. 역률은 일하는 비율이니까 수전 설비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비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에서는 역률을 계측할 의무가 없는 거죠. 정답이 3번. 다음 19번 문제. 사용하는 전압이 22.9kV인 이번에는 22.9kV가 맞네요. 가공전선로에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통신선 이격거리는 몇 cm냐? 단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는 중성선 다중접지식이고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안에 차단장치가 되어 있다. 이 단서조항 있잖아요. 여기는 22.9kV 선로에는 항상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2.9kV는 사고가 나면은 2초 안에 차단장치 줘야 되죠. 여기서 첨가통신선입니다. 첨가통신선. 자, 첨가통신선이죠. 전주가 이렇게 있어요. 지지물이죠. 지지물에 여기 가공전선 있죠. 가공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통신선이 있게 되죠. 이게 통신선이에요. 이것이 이름하여 첨가통신선이죠. 그럼 이제 가공전선이 고저압이었을 때 이때 이 첨가통신선하고는 얼마냐? 60cm 이상 떨어뜨려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가공전선이 22.9kV였을 경우에는 첨가통신선하고는 75cm 이상이죠. 단 중성선은 60cm죠. 60cm. 그 다음에 22.9가 아닌 나머지 특고압들은 1.2m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기본적인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가 케이블을 쓴다거나 여기 통신선이 절연전선이나 통신 케이블을 쓴다거나 조건이 걸리면 이 값들은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이격거리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22.9kV 가공전선이 이때 중성선 접지한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이니까 원래는 중성선이 아니면 75cm여야 되지만 중성선은 60cm다 이것이지. 그 정답이 60cm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60cm 고저압은 60cm, 다중접지 중성선 60cm, 22.9kV 전력선은 75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여기서는 1번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태양전지발전소에 태양전지 모듈 등을 시설할 때 사용 전선의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이냐. 이 내용은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태양전지 발전소를 아무리 뒤져봐도 전선 굵기는 안 보일 겁니다. 법령을 읽어보면 단 전선이라든지 시설 방법은 전기 저장장치 시설에 준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산형 전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산형 전원장치, 분산형 전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기 저장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가 있고요. 태양전지가 있죠. 다음에 풍력발전 있죠.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도 있죠.
자, 이와 같이 분사형 전원장치에 쓰고 있는 전기 저장 축전실이에요. 축전실. 태양전지발전소, 풍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이때 이런 데서 사용하는 모든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으로 단면적 2.5 이상,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이고 반드시 전선관에 넣어야 돼요. 전선관 사용. 전선관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요렇게 전선관에 넣지 않으려면 케이블을 써야 돼요. 케이블 사용. 그래서 전선관을 사용하려면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전선관에 넣어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케이블을 사용하죠. 애자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전지 모듈에 연결하는 전선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2.5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CBT 문제 한 벌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1회 때 CBT 문제가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개가 더 있지만은 거기 있는 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함에 있어서 관련도 문제를 많이 읽어보고 내용을 많이 읽어보고 내가 어떻게 요점을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정리할 때는 쉽고 그다음에 기본이 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외워서 가면은 이제 뭐 얼마든지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5과목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